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18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와중에 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을 통해 가지고 보수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중도를 끌어오겠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좌클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제2중대는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개적으로나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으로 보나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문제를 파헤치는 역할하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는 좀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라고 제가 정보는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모습이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달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단순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혹시 윤석열의 포토존이라고 들어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이 자주 찍히는 곳인데요. 그 구름다리를 윤석열 검찰총장도 많이 오가기 때문에 윤석열의 포토존이다 이렇게까지도 불렸었는데, 밑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름 작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포토존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영장 청구 앞두고 썬팅한 윤석열, 여론을 의식했나?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해당 지금 구속영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단순한 구속영장에 대한 승인의 차원으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조금 화합을 하는 듯한, 다시 한번 뭔가 좀 힘을 모으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성윤 어떤 사람입니까? 대놓고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갈등 구조를 이끌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추미애 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 추미애 쪽에 있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갈등 구조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최강욱 씨랑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윤석열의 지휘로 최강욱 씨에 대한 기소가 결정이 됐죠.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기를 거부해버렸던 겁니다. 수사팀이 조사를 해보니 최강욱 씨를 기소 의견으로 넘겨야 되겠다, 재판으로 넘기자 결정이 됐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원래 결재를 해줘야 됩니까? 지검장인 이성윤 씨가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결재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재판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 이후에 같은 경우는 검찰 보고와 관련돼서 윤석열을 패싱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게 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23일에 추 장관에게 최강욱 씨에 대한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총장에게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바로 나왔던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패싱한 것이 아니다. 검찰 보고사무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지고 정당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장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서 잘 알고 있다. 그거를 지금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패싱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일정을 지금 좀 보시게 되면은 28일에 어떻습니까? 기소 방침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4시 18분도 이 지검장이 보고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결재를 안 했습니다.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저런 식의 기소 자체가 한 검사 개인의 그냥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소를 누가 거절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상급자의 지시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모양새 자체를 법무부가 또 나서가지고 지지해줬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소를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법무부가 어떻게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냐? 중요 사안 처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라, 적극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뭉갤 명분을 법무부가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죠. 실제로 어떤 사건까지도 있었습니까?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 비판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공개 항의했다라는 거죠. 검찰은 조직이자 시스템입니다. 그 조직과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은 상급자의 명령을 당연히 하급자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하급자가 제대로 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라 그래가지고 자신 생각과 다르다라 그래가지고 상급자의 명령을 어긴다? 시스템이나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이성윤 지검장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보호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건의 지휘감독권은 총장이 아닌 검사장에 있다? 이런 식의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니까 총장 지시는 자신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인 것이고 이성윤 지검장이 갖고 있는 권리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가 모르겠어요.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법률적으로 타당한 얘기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정법 12조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검찰총장의 역할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사장이 무슨 독립결재권이 있어서 총장 지시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미애, 문재인, 이성윤 이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가지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이성윤이 영장 청구를 했고 윤석열이 이걸 안 하기에는 하면서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모습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배신을 했다, 변절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서 구속이 되는 게 아니죠. 법원에 가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법원에 간다면 당연히 이제 뭐 구속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지금 사건은 뭔가 조금 양보하는 듯한 어차피 뭐 법원에 가서는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배신을 했다, 변절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마구잡이로 또 응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중립을 지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